그 민노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네. 함께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집단 손배소. 민노총 과연 어떻게 해체시킬 수가 있는지 해결책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단체를 무력화하는 거. 네. 단체를 아까 제가 이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법외. 규정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조직원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예,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방법이 있을 것이고 돈을 불법하게 쓰지 못하도록 이제 그 돈 마르게 하는 거. 돈 마르게. 이런 것들이 네.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네. 법의 노조 규정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체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면 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법의 노조로 법외. 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전교조 때 이제 그랬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예. 지금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민노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네. 함께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집단 손배소. 예, 네. 집단 손배소, 집단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을 제안해 놓고 있고 예. 또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네.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마다 네. 응징하는 것이죠. 아하. 응징하는 방법은 정부로서야 이제 사법 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죠. 국민들도 이제 뭐 응징하고 싶을 때 이때는 네. 고소 고발을 하면 됩니다. 아하. 고소 고발을 통해서 네. 수사권이 발동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고소 고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네. 또 행정적으로는 법의 노조화. 법의 노조. 이런 방법들이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가 네.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네. 지키기 위해서는 네. 꼭 해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집단 손배소에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 박보라님이 지금 즉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군요. 네, 이 법적으로는 법외 노조, 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마치 그 통진당의 접근법인가요? 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정당이다 하는 그런 전교조. 예, 전교조. 예, 예. 네, 전교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단 손배소, 민사적으로는 집단 손배소로 접근을 해서 그들의 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돈이 쪼그라들면은 길을 못 피듯이, 네, 집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자금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국민들이 시민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적법 노조는 응원하고 예. 불법 노조는 규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예, 우리 황 대표께서 지금 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네. 전에 네. 국민들의 반응을 듣기 네. 위해서 네. 민노총 해체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손끝 투표라고. 손끝 투표. 예, 네, 전화 한 통으로 예. 동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네. 단기간 내에 뭐 15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아하. 예, 엄청나게 많은 뜻이 모인. 이 일부러 손끝 투표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단기간 내에 15만, 지금 하면 18만 가까이 될 겁니다. 아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큰 방법이 바로 이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뜻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신문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죠. 아시아투데이 며칠 전에 신문 자체가 일면 톱에 통사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벽인 민노총 해체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자. 예, 이게 며칠 전 아시아투데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의 통사설이죠. 대개 사설은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있는데 바로 이 사설을 일면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게 저희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아시아투데이가 민노총 해체시켜 5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라고 썼습니다. 내일 신문에도 똑같은 톤으로 예, 이 민노총 해체를 주장하는 그런 그 논리가 쭉 나가는데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이런 면에서는 아시아투데이와 황교안 대표의 지향점은 예,
한 곳으로 모아진다.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릴 것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 혹시 보셨는지요? 예, 아주 굉장히 기사가 잘 됐습니다. 어떻게 어떤 또 소외를 느끼셨습니까? 우선 언론은 네. 객관적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둘째는 그런 판단이 섰다면 용기 있게 나서야죠. 네. 언론이 결국 국민의 여론을 끌어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셋째는 뭐 하다 보면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아시아 투데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유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언론 정론을 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아주 잔잔한 그런 파장이 점차로 잔잔하게 일다가 지금은 꽤 큰 회오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가 일면에 이렇게 민노총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짧지만 굵직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중앙 언론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기 사실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근로자들 조직률이라는 게 예.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민노총, 네. 한노총 이래서 해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네. 90%의 근로자들 음흠. 이분들을 위한 노조 운동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민노총의 저런 폭주 음흠. 막아내야 되고 네. 결국 자기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다른 근로자를 못 살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수주를 하면 사업을 획득하면 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달라고 문 막아놓고 그렇죠. 못 네. 들어가게 하고 네. 자재 못 나르게 하고 이래서 결국 공사를 못하니까 그 사업주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노총 근로자들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다 같은 근로자들인데 자기 같은 동료 근로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기들만 배부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 네. 안 되는 것이죠. 예. 같은 노동자, 근로자들도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죠. 너 우리 조합원은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는 절대 물량은 못 줘. 라고 강요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글쎄요. 그게 진정한 노동운동일까요? 더더구나 절대 다수의 다른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 그렇죠. 피해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민노총의 폐해,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과 아시아투데이가 민노총은 우리가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저와 황 대표님이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순순히 해체를 시키겠습니까? 자, 해체를 스스로 할 리는 천부당만부당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인 사실상의 발호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첫 단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민노총 해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 황 대표님과 다뤄봤고요. 또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이것이 민노총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과 원칙,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 황 대표님께서는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칙 앞에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하. 결국 원칙을 이제 놓고 타협을 하다 보면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네.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노총 문제에 관해서 또 파업 문제에 관해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도 금방 종식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시다 보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